조지아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문화와 고대 언어, 그리고 독특한 결혼 풍습을 가진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이나 로맨스를 넘어서 가문과 명예, 전통과 충돌, 심지어는 눈물과 침묵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신부납치 결혼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지아의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젊은 남자가 여자를 몰래 데려가면 그것이 결혼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풍습은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도 어떤 이들에게는 남자의 용기 혹은 가문의 명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4년까지만 해도 한 해 수십 건의 신부 납치가 조지아 전역에서 신고되었고 그중 다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딸이 이미 데려가졌으니 돌려보낼 수 없다며 묵인하는 경우도 많았죠. 왜일까요? 그 뿌리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집단적 인식과 여성이 가문의 소속물처럼 여겨지던 문화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는 이 전통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전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요. 이제 한 소녀의 결혼 이야기로 여러분을 조지아의 깊은 산골 마을로 데려가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셀레나. 엘레나는 조지아 북부 스베인티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골짜기. 겨울엔 눈으로 갇히고 여름엔 포도밭과 산길로 가득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전통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죠. 그녀는 19살. 언뜻 보면 평범한 시골 소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꿈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티블리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것.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정의에 민감한 성격이었기에 자신처럼 힘없는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 꿈은 가족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인 미하일은 마을에 존경받는 장로 중 하나로 무엇보다 가문의 명예와 여성의 순종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여자는 멀리 가지 않아도 돼.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엘레나의 어머니 또한 젊은 시절엔 같은 꿈을 꿨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며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딸에게조차 희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엘레나는 책을 읽고 라디오 뉴스를 듣고 밤이면 몰래 노트에 메모하며 자신만의 다른 미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주라브라는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마을에서 소를 기르고 포도주를 만드는 강하고 거친 남자였지만 엘레나를 향한 시선에는 묘한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넌 내 아내가 될 운명이야. 내가 싫어도 넌 결국 내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깨달은 순간 엘레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됩니다. 엘레나는 모르는 사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결정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레나의 하루는 아주 단조롭습니다. 아침엔 엄마와 함께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낮엔 포도밭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저녁엔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조용한 소녀. 그녀는 말이 많지 않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작은 균열이 그녀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 티블리시에 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이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보내준 장학금 추천서. 그 편지는 그녀가 몰래 간직하고 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랍. 그는 매일같이 엘레나가 있는 곳을 은근히 따라다녔고 때론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집 앞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든 거야? 너와 나 어울리지 않냐? 그의 말투는 겉으론 부드럽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는 마을 길목에서 주라브와 그의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끝나겠지? 이젠 아버지도 준비 끝냈다더라.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끝난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남자의 용기라며 찬양했고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그날 밤 엘레나는 처음으로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흰 드레스를 입고 하지만 얼굴엔 눈물과 공포만 가득한 채로 어딘가 끌려가고 있는 꿈.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을의 평화는 결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날은 마을 축제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포도 수확이 끝나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와인잔을 들고 서로의 수고를 축하하던 그런 날. 엘레나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함께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눈은 끊임없이 문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 뒤를 자꾸만 잡아당기고 있었죠. 그러던 중 회관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엘레나는 아무 생각할 틈도 없이 두 명의 남자에게 팔을 붙잡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놔줘. 놔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술잔을 든 채 드디어 결혼하나 보네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는 마차에 실려 산을 넘어가는 길에 올라섰고 그 옆에는 주라부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부부야? 이 마을에선 이런 게 사랑이야. 그 순간 엘레나는 자신이 절대 선택하지 않은 결혼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신부 납치가 오랜 전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면 그날 밤을 같이 보내고 그 후엔 돌려보낼 수 없다는 논리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여성이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예는 더럽혀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은 딸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결혼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축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사랑일까요? 한 사람의 동의에 없는 결혼은 결코 의무나라 불릴 수 없습니다. 엘레나는 그 마차 안에서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예, 전통, 체면, 그 모든 말들 속에서 그녀의 인생은 빠져 있었습니다. 마차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구름이 내려앉은 눈 덮인 산맥이 있었고 뒤에는 그녀의 삶이었던 마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마차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수없이 찢기고 있었죠. 옆에 앉은 주라부는 태연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권했습니다. 이건 축하하는 거야? 넌 이제 내 아내니까? 엘레나는 그 잔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차 밖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아니야? 주라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다들 그랬으니까. 이 말은 엘레나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신도 그래야 한다는 건가? 왜 이 고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걸까? 그녀는 어릴 적 읽었던 책을 떠올렸습니다.
여주인공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도망치고 싸우고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 순간 엘레나는 속으로 결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해. 주라브는 그녀가 조용해진 것을 단지 수능이라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엘레나는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죠. 엘레나는 마을에서 3시간 떨어진 작은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주라브의 외삼촌 집이자 이 결혼이 공식화되기 전까지 며칠간 그녀가 머물게 될 곳이었습니다. 방 안엔 오래된 소파, 바닥엔 동물 가죽 러그, 그리고 벽엔 커다란 정교회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앙과 전통,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기운이 그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엘레나는 탈출을 생각했지만 주라브의 사촌들이 집 안과 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골이라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주라브의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렴.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건 이미 너는 이 가족의 일부가 된 거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단호함과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시작했단다. 엘레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울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아버지 미하일이 도착했습니다. 엘레나는 숨이 벅찰 만큼 기뻤습니다. 이제 아빠가 날 데려가겠지?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엘레나야, 이건 수치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집과 가족이 된 거야. 그의 눈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체면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자유보다 가문의 명예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의 가장 견고한 벽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해가 뜨기 전부터 집 안은 분주했습니다. 주라브의 어머니는 하얀 드레스를 꺼내어 엘레나에게 입히려 했습니다. 자, 이건 너에게 잘 어울릴 거야. 여자라면 모두 이런 날을 꿈꿔왔잖니? 엘레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안에 비친 자신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얀색은 순결을 뜻한다고들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럽혀지고 짓밟힌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좁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포도주가 넘치고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축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누구도 엘레나의 얼굴에 떠있는 두려움과 침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줍은 신부쯤으로만 여겼을 뿐. 주라브는 당당하게 등장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날입니다. 엘레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결혼이 아니야. 이건 협박이야. 그녀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단지 주라브라는 한 남자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그녀를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 이 삶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춤추는 사람들과 노랫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나 손에 잔을 들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의 중심에 서 있는 엘레나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가는 굳어 있었고
눈은 사람들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도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여자들은 다 부끄러워하지? 하지만 엘레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인생을 빼앗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 음식인 차카풀리를 먹고 남자들은 즉석에서 칼춤을 추며 남성성을 자랑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장로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두 가문의 명예이자 우리 조지아의 자랑이다. 그 순간 엘레나는 그 자랑이라는 말이 자신의 고통을 얼마나 쉽게 지워버리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딸의 눈물보다 가문의 체면이 더 소중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춤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완벽한 결혼식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잔칫집 한가운데에서 진짜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가문을 지키는 건 남자의 의무다. 여자는 따르고 지켜야 할 존재일 뿐이다. 조지아의 전통 마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곳에서 남성성은 힘, 통제, 그리고 지배로 정의됩니다. 엘레나의 결혼식에서도 그 기운은 명확했습니다. 신랑 주라브는 큰 소리로 건배를 외치며 가슴을 두드렸고 그의 친구들은 검을 들고 전통 무술 시범을 보이며 자신들의 남자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진짜 남자라면 여자를 얻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 게 남자다. 이런 말들이 당당하게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상대의 동의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을 영광이라 부르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엘레나는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즐기는 남자들, 기계처럼 웃고 있는 여자들, 그리고 무표정한 어린 소녀들까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구조라는 것을. 그리고 이 구조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강요, 그리고 침묵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마음속 깊이 결심합니다. 나는 이 침묵의 고리를 끊고 싶다. 엘레나는 결혼식 다음 날 주라브의 가족과 함께 마을교회에 갔습니다. 조지아 정통 기독교 정교회에서 결혼을 하늘의 축복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식이었죠. 성당은 작고 아름다웠습니다. 천장엔 황금빛 성화가 빛나고 신부는 조용히 촛불을 들고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선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억지로 맺어진 결합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엘레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설교를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형식처럼 앉아 있었고 주라브는 심지어 하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끝난 뒤 사제는 조용히 엘레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힘들지. 하지만 교회도 마을도 너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단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엘레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과 자유를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억압과 침묵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정통 기독교와 전통 문화, 둘 다 조지아 사람들의 뿌리이지만 어쩌면 지금은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느님은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야?
그녀의 마음속엔 신앙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엘레나는 그날 밤 창문 틈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산골에선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조지아는 더 이상 예전의 조지아가 아니었습니다. 수도 티블리시에서는 여성 인권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SNS에서는 강제결혼 반대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법학 교수들은 신부 납치 풍습을 헌법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변화는 이 산골 마을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사는 세계는 그 어떤 법도 선언도 들어올 수 없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조지아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회라는 것을. 하나는 도시에서 미래를 바꾸려는 젊은이들의 얼굴. 다른 하나는 산골에서 전통을 무기로 여자들을 묶고 있는 얼굴. 엘레나는 결심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조지아는 침묵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작고 낡은 가방에 몇 벌의 옷과 그동안 숨겨왔던 장학금 추천서를 넣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새벽 4시. 엘레나는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섭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말합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을 향한 첫 발걸음이야. 숲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엘레나는 얇은 재킷을 꼭 붙잡은 채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작은 배낭 하나, 물 한 병, 그리고 희망. 아무런 빛도 없는 길. 들짐승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까지 모두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엘레나는 한 외진 도로에 도착했고 달리는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처음 몇 대는 멈추지 않았지만 마침내 한 중년 남성이 운전하던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니?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엘레나는 거짓없이 말했습니다. 전 티블리시로 가는 중이에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타렴. 나도 딸이 있어? 그 트럭 안에서 엘레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후 도시는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한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이제 티블리시의 작은 자취방에서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합니다. 그녀의 창밖으로는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거리엔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했고 야간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다시 책을 읽고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레나는 대학 강의 중 젠더와 인권이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냅니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몇몇 친구들은 울었습니다. 그 순간 엘레나는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처럼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말해야겠구나.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올리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나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도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해요. 이제 엘레나는 단지 한 명의 소녀가 아니라 수많은 젤레나들을 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문화란 무엇일까? 전통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엘레나의 용기는 말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시작에서 오는 게 아니야. 작은 목소리 하나로도 세상은 조금씩 흔들릴 수 있어. 엘레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말없이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사랑 없는 결혼이 강요되고 가문의 명예를 이유로 개인의 삶이 침묵 속에 묶여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런 문화야. 그 지역은 다 그래? 그게 그들의 방식이잖아.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자유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미래는 멈추고 맙니다. 그렇다고 전통을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통 안에 숨어있는 사랑,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더욱 건강하게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묻고 다시 바라보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문화는 지금도 유효한가? 이 침묵은 누구를 죽이고 있는가? 엘레나의 용기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혹시 당신도 문화, 결혼, 여성의 권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